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5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맥킨리 다이나믹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그냥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처럼 사용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 대한 수식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에 대한 해석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맥킨리 다이나믹 지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키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숨겨진 지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은 만들어져 있을 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를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 그 수식기초 강의 68강을 보시면요. 키움의 숨겨진 보조지표 찾기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22개의 그 보조지표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찾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펠링을 그대로 쳐서 사용자 지표, 수식관리자의 사용자 지표에서 넣고 제목만 넣고 저장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수식이 완성돼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죠. 만들어져 있지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목만 넣게 되면 자동으로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 그 강의에 들어갈 그 맥키니 지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68강을 먼저 보신 뒤에 이 강의를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이 강의를 할 때 이 지표를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맥키니 다이나믹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한번 누르게 되면 이동평균선처럼 라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번 클릭해서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 클릭하면 옵션이 되죠. 그래서 기간값이 기본적으로 10일 이평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레이트, 즉 어떤 백분율을 사용한 그러한 과정처럼 이 레이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가시면 처음에 이 지표를 찾게 되면 조금 괄호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괄호를 조금 이렇게 없앤 다음에 보기 쉽도록 해놓은 그런 수식인데요. 이것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해놓은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뜻은 한봉전이라는 뜻이죠. 지수 이동평균선의 한봉전의 값.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쪽에 두 개의 그 계산식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까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1을 없애고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러면 같은 그런 그 의미가 되고요. 한봉전을 기준으로 한 이 지수 이동평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봉전의 지수 이동평균선에다가 아래쪽에 제가 써놨죠. 에다가 어떠한 계산 결과를 더해 주는데요. 첫 번째 이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가와 그다음에 한봉전의 지수 이동평균선의 차이. 이격도가 아닌 그냥 이격이죠. 그래서 현재가가 위쪽에 있다면 플러스의 값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있다면 마이너스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가와 한봉전의 지수 이동평균선 간의 백분율, 여기다가 레이트에 100을 넣게 되면 백분율이죠. 그럼 이제 그게 우리가 쓰는 보통의 이격도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125를 넣게 되면 125분율이 됩니다. 125로 나누어서 나온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0을 넣게 되면 1000분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체 숫자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거의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라인의 이동이 별로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표는요, 한봉전의 이 지수 이동평균선에다가 어떤 증폭을 시키는 것이죠. 이격도와 현재가와의 차이를 나누어서 그 값만큼 위로 더 올리거나 아래쪽으로 더 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 가중되는 그런 값을
더해주는 그런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를 좀 작은 숫자로 넣게 되면 이 전체적인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라인이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레이트의 값을 너무 큰 숫자나 현재 나와 있는 125 정도의 숫자를 주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이평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응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 수식에 대한 뜻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뜻은 한봉전의 지수 이동평균선에다가 어떠한 가중치를 더해줘서 위에 있다면, 종가가 위에 있다면 좀 더 위쪽으로 이평선을 이동시키고, 종가가 아래쪽에, 이평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아래쪽으로 더 이평선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한번 올려놨죠. 이것을 기본적인 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실행해서 색깔을 바꾼 뒤에 조건 설정에서 이 레이트의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레이트의 값을 한 50 정도로 주게 되면 뒤쪽의 차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것을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한 5 정도의 값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동이 위쪽으로 더 많이, 종가가 위쪽에 있을 때 그 라인이 위쪽으로 더 움직이죠. 그 다음에 종가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 라인이 아래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캔들 쪽으로 이동평균선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이 정도의 값을 주게 되면 더 많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더 울퉁불퉁해지면서 더 많이 움직이죠.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넣게 되면은 어떤 상승할 때 또는 하락할 때의 어떤 그 폭이나 아니면 어떤 그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수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일단 지우고요. 수식 관리자 고르신 다음에요. 사용자 지표에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저는 제목을 길답 150 일목균형표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수식 4에 현재 가져온 값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일단 기간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식 4에는 원래의 값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 5에는 이동평균선의 값만 줘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지수 이평선을 가지고 와서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제목은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의 그 기본 이평선에다가 강조된 값을 더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 5에는 현재의 기본 이평선, 한봉전의 지수 이평의 값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인 설정하셔갖고요. 쪽을 적색으로, 아래쪽을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건 설정하셔갖고요. 자, 기간값은 20으로 줘보겠습니다. 레이트는 제일 처음처럼 125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강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차이가 없죠.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맥킨리 지표에 대한 그 라인과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 레이트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룹 대응형 표시로 채우기로 하고요.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처럼 5의 값을 주게 되면 20 지수 이동평균선 한봉 전의 값에 대해서 위아래로 아마 색이 좀 진하게 칠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보시면 종가가 위쪽에 있을 때는 적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종가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종가가 이평선 근처에 모여 있을 때는 크게 보이지 않죠.
그다음에 종가가 좀 차이가 폭이 벌어지게 되면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색깔을 좀 더 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그 숫자를 작게 하게 되면요, 더 이렇게 진폭이 더 커지죠. 다음에 이것을 또 1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이 되면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조금 보기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한번 넣으셔가지고 차트를 관찰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 번 더 실행을 하시면요, 똑같은 값이 나왔죠. 이것도 보시면 아까와 똑같이 5를 넣게 되면 같은 그런 모양을 그려지죠. 근데 이것을 5로 넣지 말고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표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왔다, 위쪽에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이 지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보시면은 이 68강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들 올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수식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고 수식을 좀 변형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것들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맥킨리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